안녕하셨습니까? 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산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으로 제가 산초는 기생충 살충작용이 있다. 이것은 본초학에서 제일 먼저 거론하는 부분이라 제가 우선 소개를 했습니다. 산초나무 또는 초피나무, 화초나무에 이렇게 열매를 약으로 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구충제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사용해 왔다. 최근에는 뭐 우리들 민족의 그 추어탕과 같이 이런 민물고기 요리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또 약선 재료로도 사용이 됐었죠. 지금도 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민물고기로부터 유래하는 여러 가지 기생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살충작용 플러스 산초의 그 독특한 향미, 향취 이런 것을 음식에 반영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지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원식물은 초피나무, 잔톡시름 피페르툼이라는 것과 산초나무, 잔톡시름 쉬니폴리움이라고, 폴리움은 잎이란 뜻이죠. 쉬니라고 하는 잎, 온나무과 식물인데 그것의 잎,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거 잎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화초, 잔톡시름, 붕괴한음 그랬는데 붕괴한음이라는 말은 여기 북지식물연구가 분지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이 연구가의 이름으로부터 종명이 들어왔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온나무과 식물 중에 그 시누스라고 하는 속에 잎과 유사하게 생겼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였고, 그 다음에 조피나무, 피페르툼 하는 건 후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피페리튬이라고 하는 말은 피페르투스 또는 피페르토스, 이것 후추 같은 이런 거죠. 아마 그 열매가 아주 그 후추같이 향신료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피페리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최초의 식물학자들이 이름을 붙일 때 이런 걸 연상하면서 이름을 붙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초로 쓰는 식물은 초피나무, 산초나무, 화초나무 다 포함해서 화초까지 포함해서 산초를 약으로 쓸 수 있다. 열매를 쓰니까 프럭투스죠. 잔톡시리 프럭투스. 생약명은 역시 열매를 약으로 쓴다. 그런 것이고, 여기 보니까 잘 익은 열매 껍질을 약으로 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한방 효능을 보면 신열하고 맵고 열하면서 독이 약간 있군요. 그리고 비위와 신장경맥으로 기경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신열하니까 이걸 한사를 퇴축하는데 또 쓰겠군요. 이 신장과 비위의 한사를 퇴축하는데 쓰겠습니다. 온중지통, 역시 중초에 한사를 퇴축하면서 통증을 먹게 하는 작용이 있고요. 이런 작용은 아마 건강도 이런 효능이 있었죠. 건강에서도 조습 살충한다, 살충작용이 있다 하는 것이고, 조습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그죠? 습을 말린다는 것이고, 살충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익화평천이라 하면 이게 천이 기침이죠. 기침을 가라앉히는데 어떻게? 화를 더해줘가지고, 화를 넣어줘가지고 기침을 가라앉힌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것은 찬 기운으로 인해서 오는 기침에 쓴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요. 자, 한방성의학학 책에 제가 거론한 부분을 좀 소개하면 방향성 건의약으로서 소화불량 등에 사용을 하고, 정장, 그죠? 방향성 건의약이라는 건 냄새가 나는 건의약이라 향취가 나는 건의약, 위를 좋게 하는 약이고, 소화불량, 소화가 안 될 때, 정장, 장을 좋게 할 때, 구풍, 가스, 배 가스를 제거할 때 쓰고, 복통, 배 아플 때, 오심, 울렁거리고 구토할 때, 이럴 때 약과 배합을 해서 이것을 쓰고요. 회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 회충을 살충했을 때 구충제로서 사용해왔다. 오늘날은 뭐 알벤다졸이라고 하는 좋은 약이 있어서 이런 거 쓸 기회는 없겠지만, 그러나 약선 요리로 우리가
추어탕 같은 데 쓸 때는 이와 같은 살충작용이 우리 몸을 그죠? 보호하는데 민물고기의 기생충이나 이런 거로부터 그죠? 음식을 보호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성분은 정유 성분이 들어있고 신미, 매운 성분이 들어있고 리그난계 기능물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세로토닌 유도체 물질도 들어있다. 독특하네요. 세로토닌은 우리 몸의 생리물질이잖아요. 특히 뇌신경계에 작용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런 유도체도 들어있다. 독특한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고 여기 샨슈리라고 하는 물질의 구조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직쇄상에 이렇게죠. 물질인데 보면 신미 물질로 소개하고 있네요. 매운맛을 내는 물질이 산슈울이라고 하는 대표 물질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향기 성분은 리모넨 그러면 귤 향기 성분이잖아요. 시트로네랄, 리모넨 뭐 이런 향기 성분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분석이 돼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게라니올 같은 것도 있네요. 뭐 다른 식물에서도 이런 거 소개가 되죠. 뭐 현초 같은. 자, 그래서 정유 성분, 향기 성분과 매운맛을 내는 성분으로서 산슈올이라고 하는 성분 기억하면 좋겠고, 리그난계 기능 물질, 리그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항산화 물질이고 또 간 기능 개선 작용이 있고 리그난은 뭐 다양한 효능들이 있죠. 잔톡시롤이라고 하는 피페리톨 이런 아주 그 리그난 아사리닌 같은 아주 이런 것은 다른 식물에도 존재하죠. 예를 들면 이런 아사리닌 뭐 이런 거 뭐 죽돌이풀이라든가 세사민 그러면 이게 참깨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리그난인데 이게 상당한 기능 물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항산화, 간 기능 개선 이런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우리 몸에 유용한 기능 성분들이 산초에도 들어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서 성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기 성분, 매운맛을 내는 샨수율, 리그난 기능 성분, 그렇죠? 잔톡시롤, 피페리톨, 뭐 이런 거 기억하면 훌륭한 전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확인된 양리를 한번 보면은 항염작용이 있군요. 사이토카인 억제작용이 있더라 하는 것인데 사이토카인 억제한다는 것은 우리 인체 내에서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대응을 하죠. 이것을 이물질을 쌓아 먹고 이 정보를 우리가 면역세포에다 전달을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사이토카인을 빨리 분비시켜라 라고 하는 이런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단백질 종류잖아요. 이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될 때 우리 조직에 또 염증이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면역 물질들이 우리 몸에 또 과도할 때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더라. 그 다음에 장 운동을 촉진시켜 주더라. 향기 성분. 또 여기선 산슈울이라고 하는 매운 성분이 그런 효능이 있더라 하는 것이고 구충작용은 제가 회충 그렇죠? 구제할 때 쓴다 했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균작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스타필로코쿠스, 도상구균 이런 것에 항균작용이 있더라. 항알러지 작용도 소개가 되고 있네요. 컴파운드 48, 80 같은 것에 의해서 유도된 그런 마스터셀, 그렇죠? 거대세포로부터 히스타민 유리를 억제했다라는 항알러지 작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지방 생성 조절 작용은 밑에 콜레스테롤 아실트레스페라제 억제 작용 이런 것과도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지방 생성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는데 자,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막아주는 이런 작용이 있죠. 체내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아주는 콜레스테롤 이화 작용을 해서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아주는 콜레스테롤 아실트레스페라제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더라 하는 것이고요. 항산화 작용은 뭐 리그난계 물질이 있으니까
그리고 리그난계 물질이 간보작용이 있다는 말씀 드렸죠? 역시 이런데 효능이 있군요. 항산화 간보작용, 이것은 뭐 리그난계 물질, 잔톡시롤 이런 물질만 봐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효능이다. 자, 그러면 추어탕에 우리가 산초 많이 넣어 먹으면 간 기능도 좋게 하고 지방 조절도 하고 그죠? 지방 생산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축적도 막아줄 수 있겠군요. 그죠? 이런 기능성도 우리가 우리 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항염작용 역시 이런 것도 염증이 우리 몸의 조직의 염증은 하여튼 정말로 진짜 이것은 좋은 점이 없는 겁니다. 오래되면 이 염증이 오래되면 암이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항염 물질들 이런 것은 우리 몸에 상당히 이로운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건중탕 이것은 제가 이 건강 강의할 때도 소개를 했는데 보통 그 속에 찬 기운이 들어가 가지고 구토하고 막 토하고 배 아프고 배에 뭐 단단한 뭐 괴상 물체가 만져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쓰는 탕제다. 여기에 사천산초를 소개했네. 촉초, 그다음에 건강, 인삼, 이당이라고 하는 건 엿당의 엿을 말하는 메가당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당. 그래서 대건중탕 이것은 속이 찬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찬물을 너무 마시거나 또는 찬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거나 하여튼 찬 기운이 들어가서 토하면서 배 아프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자꾸 나고 꼬르륵 소리가 아주 반복해서 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쓰는 처방이다. 대건중탕. 뭐 그런 처방. 임상에서 그렇게 많이 쓸 기회는 없습니다. 요새는 복통이 오면 히오시아민 계통의 약들 많지 않습니까? 또 파파리파이린 계통의 복통에 쓰는 항진경제들이 많아서 이런 것을 쓸 기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만은, 과거 한방약에서 임상에서 이렇게 썼다라고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